오늘 알아볼 지역은 홍천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기초자치단체로서 그 면적이 무려 제주도 본토의 넓이와 비슷하며 특히 가로로 긴 지형 특징 덕분에 수도권과 강원 영동지방이 동시에 접해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대다수 지역이 그렇듯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동네라서 연교차가 상당한 지역이고 최전방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수많은 군부대가 상주에 있어 군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며 여름 겨울철 대표 휴양단지인 오션월드와 비발디파크가 다름 아닌 홍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동네 홍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홍천군은 강원도 중서부에 있는 군지역입니다. 동쪽에는 강릉시와 양양군이, 서쪽에는 경기도 가평군과 양평군이 마주보고 있고 남쪽에는 횡성군과 평창군이, 북쪽에는 춘천시와 인제군이 접해 있습니다. 홍천은 전체적으로 춘천과 매우 가까워 춘천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춘천보다 멀지만 원주와도 꽤 가깝기 때문에 원주의 영향력도 적게나마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제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홍천을 거쳐가야 해서 인제와의 교류도 활발하다고 하네요. 홍천의 면적은 1820.31제곱킬로미터로 강원도를 넘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기초자치단체이며 인구는 68,619명으로 강원도 군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홍천의 행정구역은 홍천읍 1개의 읍지역과 나머지 9개의 면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10개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의 지명 유래는 꽤 간단한데 과거 홍천은 벌력천, 녹효라고 불렀다가 고려시대 현종이 이 지역을 홍천이라고 고쳤고 이게 현재까지 이어져서 홍천이라는 지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홍천의 지명을 한자로 풀이하면 넓은 홍자에 내천자로 뜻풀이 그대로 넓은 하천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홍천에는 화양강 또는 홍천강이라는 큰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을 따와 홍천이라는 지명을 붙였다는 추측도 있다고 합니다. 홍천은 강원도 군지역답게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지역 전체가 아예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산들이 그냥 첩첩산중으로 덮여있을 뿐만 아니라 높기도 매우 높아 1000m가 넘는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특히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의 높이와 밀도가 상당해진다고 하네요. 물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가 있긴 하지만 몇몇 분지평야를 빼면 평지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러한 지리적 특징 때문에 홍천은 연교차가 매우 심한데 무려 68도라는 기온차를 보여준 동네라고 하네요. 홍천의 교통은 현재 기준으로 도로교통만 존재합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강원도와 경상도를 잇는 중앙고속도로, 수도권과 영동지방을 잇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2개의 노선이 있고 국도는 총 5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동서로는 수도권과 영동지방을, 남북으로는 춘천과 원주를 이어줘서 도로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특히 서울과 속초를 잇는 국도가 바로 홍천을 관통하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없었던 시절 여름철만 되면 맨날 막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지역 동쪽은 산지가 매우 많아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해 홍천은 지역마다 도로 상태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홍천의 버스터미널은 주 터미널인 홍천 버스터미널 하나로 잘 뚫린 고속도로와 국도 덕분에 군지역치고 버스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물론 대구나 부산, 대전, 전주와 같은 영호남, 충청권 주요 도시까지 운행하고 있어 일종의 환승터미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전방 지역에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군인들도 이 터미널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네요. 홍천 터미널 말고도 시외버스 정류장인 양덕원, 서석, 내면 터미널이 있지만 당연히 홍천 터미널보다 차편이 많이 없다고 하네요. 농어촌 버스도 상당히 잘 운행되고 있는데 배차 간격이 촘촘하고 막차 시간이 늦어 국내 교통이 좋으며 인근 양평이나 춘천, 인제 등 주변 지역으로 향하는 노선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인제는 홍천 농어촌 버스와 공동 배차 중이므로 홍천에서 인제 읍내는 물론 인제군 구석구석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홍천은 철도가 없으므로 철도를 이용하려면 인근 춘천이나 원주로 넘어가야 하며 용문에서 홍천까지 철도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지만 계획만 잡았지 언제 개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홍천의 산업 구조는 먼저 농업이 35.7%, 공업, 제조업이 6.5%, 서비스업이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천은 그 드넓은 면적에 농사 지을 땅이 생각보다 많아서 농업이 주산업인 지역입니다. 대부분 쌀, 옥수수, 인삼, 잣 등을 생산하는데 특히 홍천 옥수수와 6년근 홍천 인삼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며 아랫동네 횡성만큼은 아니지만 한우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이 유명해서 그런지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이 바로 홍천에 있다는 사실, 서비스업도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인데 특히 관광업이 발달된 지역으로 오션월드, 비발디파크 등 휴양시설은 물론 곳곳에 펜션이 많을 정도로 관광 휴양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대신 공업은 강원도 지방답게 약세인 지역이지만 양덕원 농공단지, 상호안 농공단지 등 소규모 공단이 몇 군데 있으며 특히 진로하이트 생산공장과 연구소 중 한 곳이 놀랍게도 바로 홍천에 있어 공업도 나름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홍천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지역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놀라지 마세요. 홍천은 그 면적이 무려 서울의 약 3배나 되며 심지어 제주도 본토와 비슷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천은 넓이뿐만 아니라 동서 길이도 상당히 긴 지역인데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의 거리가 약 95km로 자동차로 1시간을 더 넘게 달려야 나오는 거리라고 합니다. 정말 대박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형 특징 덕분에 홍천은 수도권과 영동지방이 동시에 접해 있는 유일한 지역이며 같은 군지역 안에서도 기후는 물론 영동지역, 영서지역이 나뉘는 정말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홍천은 크게 홍천읍내, 양덕원, 서석, 그리고 내면 4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홍천읍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홍천의 모든 인프라를 담당하는 홍천의 중심으로 읍내가 소도시와 비벼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인구가 많아 현재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읍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천 읍내는 홍천강을 기준으로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는데 강북지역인 진리, 신장대리, 희망리는 홍천의 행정과 상업, 교육 등 홍천의 주요 인프라를 담당하는 곳이고 강남지역인 연봉리와 갈마공리 남쪽은 아파트와 주택단지들이 많아 홍천의 주거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양덕원은 홍천 남서부에 있는 지역으로 홍천 남면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양덕원은 면지역이 아닌 남면에 속한 리지역이지만 면사무소, 시장, 시외버스 정류소 등 각종 행정, 상업, 교통시설이 이곳에 집중되어서 자연스럽게 중심지의 역할을 해서 그런지 아예 남면을 양덕원으로 뭉뚱그려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서석은 홍천 동부에 있는 면지역으로 홍천 동부지역에서 나름 소중심지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석면 시가지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곳에 시장은 물론 약국, 개인병원 등이 있어 자급자족은 기본이고 주변에 있는 내촌, 내면, 심지어 횡성, 청일면까지 이곳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면은 홍천 동부 끝에 있는 면지역이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읍면 지역인데 그 면적이 무려 448.92제곱킬로미터로 매우 넓은 지역입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심지어 해발 고도도 기본 600m 이상으로 높아서 논농사가 거의 불가능해 고랭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여기에 교통도 매우 불편하여 내면은 창촌리라는 중심지를 기준으로 독자적인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홍천의 상권은 크게 홍천읍내 상권이 홍천에서 가장 큰 상권이며 그 아래에는 연봉리 택지지구에 있는 연봉리 상권이 있으며 양덕원, 서석, 창촌시장 등 면지역 중심지에 형성된 시장거리도 홍천의 상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에 영화관은 홍천시네마 한 곳이 있지만 대형마트가 없어 가까운 춘천에서 대형마트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홍천의 교육기관은 먼저 초등학교가 25개, 중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7개가 있으며 홍천의 면적이 매우 넓어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군지역에 비해 초등학교가 많지만 아쉽게도 현재 홍천에는 대학교가 없다고 하네요. 대신 군부대는 기가 막히게 많은데 기동사단인 11사단, 기갑여단인 3기갑여단, 20기갑여단, 운전병 교육대인 1수송 교육연대,
그리고 의무사령부 소속인 국군 홍천병원 등 군부대가 상당히 많으며 군인들이 사방팔방에 많이 있는 건 물론 도로에 군용 차량이 수시로 다니고 있어 최전방 못지않을 정도로 군부대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홍천은 관광산업도 발달한 지역인데 여름철엔 매우 핫한 워터파크인 오션월드가, 겨울철엔 스키장의 대명사 중 하나인 비발디파크와 대명리조트가 바로 홍천에 있고, 고대 신라의 명승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인 수타사와 아름다운 단풍이 장관인 오대산 국립공원, 그리고 국내 최대의 무궁화 동산도 홍천에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천은 조선 말기 동학운동의 항쟁지 중 한 곳인데 특히 서성면에 동학 농민운동 전적지가 있을 정도로 가장 활발했고 피해도 가장 컸으며, 이를 바탕으로 홍천은 동학 농민운동의 얼이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홍천은 아주 먼 옛날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의 영역으로 벌력천현이라고 불렸는데,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경덕왕이 전국지명을 한자로 고칠 때 벌력천현을 녹효현 또는 화산현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홍천의 도시 규모가 상당히 작아서 윗동네인 삭주, 현재 춘천의 속현으로 소속되게 되지만 신라가 망하고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녹효현은 춘천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립적인 행정구역이 되었으며, 이때 지역 이름도 우리가 아는 홍천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조선시대 내내 홍천은 큰 변화가 없었다가 1895년 23부제가 시행되면서 홍천군으로 승격되었고, 그 다음 해인 1896년 13도제를 시행하게 되어 강원도 홍천군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홍천은 본래도 큰 면적을 지녔던 지역이었지만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의 38선이 그어지면서 그 면적이 더 넓어지게 되는데, 1945년 38선 남쪽에 있는 인제군 신남면과 한때 강릉에 속해 있었던 내면을 홍천으로 편입하게 되었다가 1954년 신남면을 다시 인제군으로 넘겨주었으며, 1973년 춘천과 양양, 행성의 리 지역들을 주고받게 되면서 현재의 넓은 홍천의 영역이 완성되게 되었죠. 또한 홍천은 6.25 전쟁 당시 치열했던 격전지로 특히 전쟁 초기 춘천, 홍천지구 전투의 주무대였으며, 북군이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건 물론 크게 무찌르게 되어 북한군이 한반도를 점령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홍천은 현재 인구가 지속해서 줄고 있는 지역으로 1960년대까지는 넓은 면적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서 1963년에 홍천면이 홍천읍으로 승격될 정도였지만, 1970년대부터 이촌양도 현상으로 일자리를 찾아 홍천을 떠나가게 되어 최대 13만 명까지 증가한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여 2021년 현재 6만 8천 명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강원도 군 지역에서 수도권과 가깝고 깨끗한 자연 환경과 농사짓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서 홍천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지속해서 감소하는 인구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홍천이지만 무려 충청북도 면적과 비슷한 무상군과 홍천보다 넓은 지역이 북한에 수두룩하게 많아서 통일되면 이 타이틀도 사라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남한에서는 여전히 가장 넓은 지역 원탑이니 그 명성은 통일이 되더라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동네, 오션월드, 비발디파크 등 유명한 휴양시설이 자리잡은 지역, 그리고 넓은 면적으로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이 동시에 속해 있는 홍천, 여러분들은 홍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